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50회차 K리그 및 J리그 9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히로시마의 특징은 매우 강력한 압박 능력입니다.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는 상황에서도 중앙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레소는 히로시마를 상대할 때마다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로시마는 공수 전환을 통해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도 하며 한 골 싸움에서 세레소를 상대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5승 2무라는 성적도 히로시마가 세레소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레소는 중앙 돌파가 막히면 득점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됩니다. 이는 크로스 위주의 단순한 전술뿐만 아니라 세아라를 제외하면 득점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크록스가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3골이라는 수치는 팀 내 득점 2위로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게다가 세아라는 크로스를 받아 득점하기에 적합한 신장을 가진 선수도 아닙니다. 히로시마는 중앙에서의 압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세레소의 공격을 측면으로 돌리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레소의 측면 공격과 세아라에게 의존하는 전술은 히로시마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히로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가시와가 전체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간바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시와의 실점 커버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약점 때문입니다. 가시와는 생각보다 라인을 높게 설정하고 경기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간바의 수비와 역습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가시와는 간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철저한 수비와 카운터 어택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간바의 공격 전개에서 주도권을 잡은 후의 정확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도쿄전에서도 낮은 수비 라인을 돌파하지 못해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으며 간바의 변화 전략도 헤더와 제공권에 치중되어 있어 정교함을 갖춘 공격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시와가 최근 간바에게 약했던 점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간바 역시 정교함이 부족해 득점력에서 기복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바의 일반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바 오사카 승을 추천드립니다. 도쿄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수비와 역습에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이런 스타일 덕분에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쿄가 가와사키의 미드필더 활용에는 약점을 보이긴 하지만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우라와나 가시와처럼 후방에서 플레이에 집중하는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역습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팀입니다. 이는 가와사키의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무게중심을 순간적으로 뒤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야마다가 2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컨디션은 좋은 편입니다. 가와사키가 도쿄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도쿄도 역습 상황을 잘 활용하면 가와사키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공격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만 수비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최근 나고야는 고베와 교토를 상대로 각각 3골을 허용하면서 수비에서의 강점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고야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수비 블록을 세우고 배후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장점이 있지만 후반전에 기여를 올리는 상대 팀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커 없이도 역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디는 배후 공간을 잘 내주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나고야의 역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르디는 전체적으로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팀입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모두 1실점 이하로 상대의 득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베르디의 공격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으며 중앙에서의 정교한 패스워크가 상대의 중앙 블록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롱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베르디의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나고야가 최근 수비적으로 난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을 굳히고 배후 공간을 내주지 않는 성향이 강합니다. 베르디 역시 중앙 블록을 패스워크로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에서의 화력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이 많이 나지 않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사간도스는 의외로 우라와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에서 가시마를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간도스는 상대의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전방에서 숏카운터 공격을 자주 시도합니다. 수비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를 공략하는 공세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경기 중 난전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우라와는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으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이겨내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간도스가 홈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우라와를 압박할 때 우라와는 사간도스를 상대로 연패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전적을 봐도 우라와는 사간도스를 상대로 3승 2패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간도스가 우라와를 상대로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간도스의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 라인이 우라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이로 인해 우라와가 사간도스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포항은 서울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서울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포항이 잘 받아내며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은 수원FC나 김천 상대로는 수비적인 팀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더 강한 경기를 펼칩니다. 반면 서울은 최근 인천을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고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승규의 불법 도박 사건과 링가드의 부상으로 인해 2라운드 로빈에서 공격을 이끌던 주요 선수들이 이탈한 상황이 서울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서울은 포항에게 전반적으로 강하지 못했고 공격적인 전술이 포항의 적절한 역습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승규와 링가드의 부재로 인해 서울의 공격이 인천전에서도 크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만큼 포항이 이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김포는 지난 경기에서도 홍원진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상대에게 많은 찬스를 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약 상대 팀의 외국인 선수 퉁가라가 더 정확한 마무리를 보여줬다면 김포는 해트트릭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포는 공격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며 수비가 흔들리면서 팀 전체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김포는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 시즌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남은 김포를 상대로 최근 2연패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남의 빌드업 기반의 공격 축구가 역습 상황을 잘 활용하는 팀들에게 약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라블리와 같은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꽤 좋아 보이고 김포의 수비력이 전반기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남이 공격력을 살려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이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 역습 성향의 팀들에게 약한 면이 있긴 하지만 김포의 수비력이 여름철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이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득점을 기록하며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남을 상대로는 천안이 그동안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에게 0대1로 패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후반전에 체력적인 난조로 인해 상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허용한 시빌 실점이 모두 후반에 발생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천안은 주로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상대의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천안이 이러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남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천안이 라인을 올리는 만큼 전남이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두 팀 모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은 늘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천안이 전남을 상대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에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전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승을 추천드립니다. 마리노스는 여전히 역습 상황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우베르와 같은 공격수들이 활약하면서 마리노스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최근 마치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고베를 상대로도 마리노스는 난전 끝에 공격력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베의 플레이 스타일은 촘촘한 라인 간격과 빠른 역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리노스가 수비 뎁스가 얇은 상황에서 역습에 취약한 면이 있지만 고베가 마리노스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마리노스가 고베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경기에서도 고베는 마리노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2대1로 패배했습니다. 마리노스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도 역습에서 받는 타격을 드리블이나 공격진의 개인 기량으로 커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베는 촘촘한 수비로 대응하더라도 마리노스의 공격력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진에서도 마리노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마리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50회차 K리그 및 J리그 9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